다이어트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피하고 싶다, 평생 숙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하여 바꿀 수 있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의 어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To lead one's life, 곧 건강을 지킨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무게 체지방만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이어트의 시작은 건강이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네, 이 사진은 제 예전에 붓기 가득했던 30대 시절 모습인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때는 회복이 좀 빨랐습니다. 나이도 좀 어렸고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둘째 아이를 출산 후에는 회복도 좀 더디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독방 육아로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서 서서 마시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야식으로 위안을 삼던 시절들이었습니다.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는 높은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때문인지 첫째 아이 출산 후보다 둘째 아이 출산 후에 살이 더 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극심한 피로, 그리고 몸 전체가 이유 없이 붓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몸이 부을 때마다 극도로 안 좋아지는 컨디션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정상으로 나와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Why Clean, How Clean이라는 책을 보았더니 제가 그동안 부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소와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방어작용으로 점액이 늘어나면서 몸이 붓는다. 혹시 야식을 즐기는 편인가?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전곡이 확 찔렸는데요. 정리하자고 하면 영양가는 없이 칼로리만 높았던 음식, 그리고 야식을 즐겼던 식습관 때문에 제 몸에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살이 찌게 되면서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없었지만 증상은 있었던 경우였는데 이런 현상을 미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미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병이 되기 이전의 상태인데요. 뚜렷한 질병은 없지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네,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인 미병,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우울증, 저체온, 두통이나 허리 통증, 손발 저림 같이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영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영양소를 채워줘야 합니다. 결국 미병은 세포들이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게 된다면 불편한 증상 없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질병과 건강의 중간지대라고 말씀드린 미병은 여기 45.1%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명 중 1명은 질병은 없지만 아프다고 합니다. 저도 건강했던 컨디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이어트 누구나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어린 아이들도 식습관 때문에 소화 비만인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미용의 목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상의 목적으로 다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원인보다는 방법만 알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찌는 원인인데요. 전문가들은 살찌는 원인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요요가 오거나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다이어트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 해결. 우리는 수많은 독소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요. 살찐인 원인이 되는 이 독소는 내독소와 외독소로 나뉘게 됩니다. 내독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오는 활성산소,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독소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그리고 우리 섬유 유형제, 그리고 향수 같은 거, 그리고 과일, 야채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그리고 미세먼지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이야기합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화 또는 대변에 이상이 생기고 자도자도 피로하고 그리고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서 몸이 붓고 살이 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독의 3단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출, 중화, 배설 이 3단계를 통해서 배설을 통해서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빠져나올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빠져나온 독소가 간에서 해독이 될 때 셀레늄, 코큐텐 그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마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화된 간에서 중화된 독소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설이 되어야 하지만 이때 만약에 변비가 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물, 유산균, 장 연동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양과 다이어트입니다. 환자혁명을 쓴 조환경 박사는 몸이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을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픔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부족한데도 배고프다는 사실 처음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어떤 음식을 찾게 되죠? 대부분 빠르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칼로리 높고 영양은 별로 없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배가 고파서 또 불필요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데요. 만약에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몸은 불필요하게 배고프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네,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잉여 영양소가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어서 살이 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줘야 합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대량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은 소화, 흡수, 대사에 소모되는 에너지로 쓰이고 탄수화물, 지방과는 다르게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신경 써서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굶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칼로리 조절이 아니라 칼로리를 절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의 대사는 저하되고 지방은 축적이 되고 근육이 손실되면서 오히려 살이 찌게 됩니다. 미용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머릿결도 안 좋아집니다. 심할 때는 몸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합니다. 네, 굶는 다이어트의 비밀이라는 기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살을 빨리 빼기 위해서 굶게 되면은 더 빠르게 배가 고파지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칼로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칼로리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식, 밥, 국, 반찬들 이렇게 먹게 되면은 한 끼에 약 700칼로리. 그리고 너무 맛있는 햄버거랑 어니언링, 뭐 탄산음료, 예, 생각보다 정말 고열량인데요. 자주 먹었었는데 1000칼로리나 됩니다. 근데 한 끼를 이런 음식들이 아니라 뉴트리밀로 바꿔서 드신다면 235에서 400칼로리로 칼로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뉴트리밀은 칼로리 조절뿐만이 아니라 20g의 단백질, 10g의 식이섬유, 그리고 15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 다음은 호르몬과 다이어트인데요. 비만은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슐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슐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GI 지수라고 해서 혈당을 높이는 수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에서 100까지의 혈당 지수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햄버거가 또 나왔네요. 햄버거, 빵, 떡볶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GI 지수가 높은 음식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이 되고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서 또 불필요하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는 살이 찌게 되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고 칼로리 절단이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그래프처럼 혈당의 변화가 빠르게 되고 이 혈당이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혈당 지수가 낮은 GI 지수 55 이하인 음식을 먹으면서 초록색 그래프처럼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뉴트리밀 실험 결과인데요. 평균 GI 지수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주 먹는 야채 중에서 5위의 GI 지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뉴트리밀 GI 지수하고 똑같은 23입니다. 풋고추는 26인데요. 뉴트리밀 한 끼가 23으로 정말 영양,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GI 지수까지 한 번에 잡은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살을 빠지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하고요. 살을 찌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4주 해독 다이어트를 쓰신 박용우 박사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 살이 찔 수 있다. 그래서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되고요. 밤 12시 이전에 자야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을 하시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수면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유도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식욕 조절과 감정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소가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90% 이상이 분비가 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특히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식을 유발하게 되면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 조절은 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그 다이어트 할 때 특별히 핵심 키워드 5가지. 첫 번째는 독소 해결했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칼로리 절단이 아니라 칼로리 조절을 해주시고 호르몬 균형 그리고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건강해지면 살까지 덤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해결하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요요가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1단계는 하루 3끼 뉴트리민을 섭취하면서 종합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면 1, 2, 3단계와 동일하게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 1단계는 몸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시기이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빼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7일 동안 지속을 하시는데요. 격한 운동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체지방 감량입니다. 하루 2끼의 뉴트리밀 섭취를 하고 1끼 건강한 일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지방 감량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체지방 감량할 때 한 번에 쭉 빠지면 너무 좋겠지만 유산화는 계단식으로 감량이 됩니다. 빠지고 유지하고 빠지고 유지하면서 빠진 체중을 충분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이 2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몸이 될 때까지 가벼운 운동과 함께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인데요. 하루 1끼의 뉴트리민을 먹고 2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건강한 몸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즐기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한 포에 담은 유산화의 성인 종합 영양제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아까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우리 독소 배출, 영양까지 헬스팩 하나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뉴트리밀인데요. 앞서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던 제품입니다. 이 뉴트리밀 하나로 독소 배출, 영양, 칼로리, 호르몬까지 다 챙겨갈 수 있는 완벽한 식사 대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맞춤 뉴트리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성지방 억제와 인슐린 조절을 해주고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인 바이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염, 항균, 항알러지 작용을 하면서 비타민C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 프로후로바늘 C300, C600이 있고요. 그리고 코키논 30 제품은 독소 중화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대사에 향상시켜주면서 칼로리를 2배로 연소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필수로 섭취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헤파실은 간 건강 제품인데요. 간은 평소에도 하는 일이 5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더 바쁘게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그리고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헤파실 필수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칼 D와 마그네슘 파우더인데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뉴트리션 제품으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독소 배출, 영양, 칼로리, 그 다음에 호르몬, 수면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에서 대장까지 살아가는 고급 균주가 한 포에 100억 마리 담아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이 있고요. 다양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알로엔즈 하나로 피부, 면역력, 장 환경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 개선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이버지 플러스 FOS 액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이 메타볼리즘 플러스에는 기능성 원료인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에서 9가지의 지표 중에서 체지방, 허리둘레 감소, 등등 이런 9가지 지표에서 모두 다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하면 어떤가요?
유산화에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개인 맞춤 영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3년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에서 완료한 참가자들의 총 체지방 감소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아직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경험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30대에 부어있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비포는 30대고 지금 애프터는 40대인데 어떤 모습이 더 활기가 있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병명도 없었고 원인도 모른 채로 제가 컨디션 바닥이었던 이유가 그냥 병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픈 거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픈 거구나 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활기차게 살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비만과 과체중은 미용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의 컨디션을 들여다본다면 내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리즈 시절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